오늘도 아이 앞에서 배우자랑 한바탕 크게 소리 지르고 나서 남몰래 화장실에서 눈물 훔치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아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그 죄책감. 사실 그건 당신이 나쁜 부모라서가 우리 뇌가 갈등 상황에서 보내는 본능적인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몸소교육입니다. 오늘은 부부 싸움이 아이에게 미치는 진짜 영향과 그 미안함을 안도감으로 바꿔줄 과학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배우자와 아이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A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 건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 마음에 훨씬 더 깊은 울림을 남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이의 뇌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에서 감정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전두엽은 보통 25세가 되어야 겨우 완성이 되거든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격렬한 대화를 보면 그걸 걸러낼 장치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른의 마음은 아주 튼튼한 우산을 든 사람과 같아요. 비가 좀 내려도 어느 정도는 막아낼 힘이 있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종이로 만든 고깔모자 같은 상태예요. 부부의 큰 목소리나 싸늘한 표정 같은 아주 작은 빗줄기만 닿아도 종이는 금방 젖어버리고 찢어지기 마련이죠. 실제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느낄 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일시적일 때는 괜찮지만 부부 싸움이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아이의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어요. 부모의 싸움을 본 아이는 우리 가족이 흩어질지도 모른다는 생존의 공포를 느껴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야 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비유하자면 번개가 칠 때 내가 울어서 하늘이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런 불안은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갑자기 친구를 때리거나 반대로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기도 하죠. 학교에서 집중을 못하거나 밤에 자꾸 깨고 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듣고 나니 더 죄책감이 드시나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아이에게 무조건 독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화해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아이에게 최고의 인생 수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에 마트에서 남편이랑 장바구니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그때 아이의 겁먹은 표정을 보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때 제가 했던 행동 하나가 아이의 불안을 안도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언뜻 보면 아이 앞에서 다투는 게 무조건 나쁜 일로만 느껴지시죠. 그런데 사실 싸우는 방식에 따라서 아이에게는 오히려 훌륭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영화나 만화 속 영웅들이 빌런에게 당해서 위기에 빠졌을 때 아이가 울면서도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아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주인공이 결국 이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걸 배우거든요. 부모의 화해 과정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갈등을 빚다가도 결국 미안해라고 사과하며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큰 안도감을 느껴요. 아, 싸워도 다시 친해질 수 있구나, 갈등은 해결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몸소 배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자 마크 커밍스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건전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안정감이 높고 사회 적응력도 훨씬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비바람 한 번 불지 않는 온실 속 화초보다 적당한 바람을 맞으며 흔들려 본 나무가 뿌리를 훨씬 더 깊게 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견해 차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어떻게 좁혀가는지가 아이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셈이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감정을 말로 전하면 해결될 수 있구나 라는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규칙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갈등을 배움으로 바꾸는 열쇠는 바로 건설적인 싸움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건설적인 부부 갈등이라고 정의하는데요. 핵심은 상대방의 인격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은 대체 왜 그래라고 말하며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반칙입니다. 대신 당신이 식기를 제때 정리해주면 내가 정말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아라고 부탁하는 식이죠. 이건 축구 경기를 할 때 상대 선수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게 아니라 오직 공을 향해 달려가서 골을 넣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싸우는 목적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더 나은 미래라는 골을 넣기 위해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뇌과학적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뇌의 편도체가 하이제킹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이 잠시 마비되고 오직 공격 본능만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에게는 그저 날카로운 화살로만 박히게 되죠. 저도 예전에 남편이랑 사소한 집안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뇌는 이미 전두엽이 꺼지고 편도체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 상태로 대화를 이어가니 결국 서로 상처만 주는 말만 내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어요. 감정이 격해질 때는 일단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잠시 휴식하고 전두엽이 다시 일할 시간을 준 뒤에 대화를 시작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이 됩니다. 농과학 연구에서도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라벨링 기법이 편도체의 활동을 부드럽게 가라앉힌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말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이성은 돌아옵니다. 결국 건설적인 싸움은 아이들에게 단지 무서운 경험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우아하게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완전히 없애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 아이에게 가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갈등의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내일 말하기 전략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우리 뇌 속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은 잠시 퇴근해버리고 본능과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만 과하게 날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건 기름을 쥐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딱 하룻밤만 자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실제로 하룻밤 푹 자고 나면 어제 왜 그렇게 화가 났었지 싶을 정도로 마음이 진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뇌가 다시 이성적인 상태로 돌아올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강력한 효과를 내는 비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바꿔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이 앞에서 아빠 혹은 엄마라고 부르시죠. 하지만 감사함을 전하거나 화해를 시도하는 특별한 순간에는 굳이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사회심리학 연구를 보면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 때 내가 한 인간으로서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해요. 평소에는 부모라는 역할에 충실하더라도 단둘이 대화할 때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파트너로서의 유대감을 회복해 보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가 차가운 것일 분위기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싸움의 횟수를 결정짓는 건 비난의 말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둔 칭찬의 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존 고드먼 박사는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황금 비율을 발견했어요. 바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상호작용보다 5배 이상 많아야 한다는 5대1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왜 쓰레기를 제때 안 버려라고 비난하기 전에 오늘 쓰레기 비워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먼저 인정해 주는 거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단점을 찾아서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배우자조차 깨닫지 못한 작은 장점을 찾아내서 말해주는 건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데에는 아주 오래된 생물학적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는 건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만이 아니에요. 수만 년 전부터 내려온 인류의 생존 본능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옛날 원시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성은 동굴 안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어요. 주변의 아주 작은 변화, 예를 들면 풀잎이 흔들리는 소리나 아이의 미세한 안색 변화를 순식간에 알아채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었죠. 그래서 여성은 미세한 것을 감지하는 능력과 위험을 회피하는 감각이 본능적으로 발달하게 된 거예요. 반면에 남성은 가족의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냥터로 뛰어들어야 했어요. 낯선 환경에 도전하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결국 아내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정밀한 센서이고 남편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엔진 같은 존재인 셈이죠. 이 두 역할은 가족이라는 팀을 유지하는 데 둘 다 꼭 필요하지만 워낙 성질이 다르다 보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내는 앞을 내다보고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일단 해보자며 과감하게 행동하니까요. 실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부부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훨씬 더 유연하고 강한 팀워크를 발휘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차이가 결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6년 정도 더 길다고 하죠.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심리 사회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남성은 아내를 잃은 뒤 첫 1년 사이에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결과가 많거든요. 이건 남성이 상상 이상으로 아내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뇌과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세계 차이에 훨씬 민감하다는 거예요. 아내는 커튼을 보고 이건 약간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네라고 세밀하게 느끼는데 남편 눈에는 그냥 회색으로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소한 인지 차이 때문에 왜 내 마음을 몰라줘라는 서운함이 싹트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승인 효과예요. 남편이 본인조차 눈치채지 못한 작은 노력이나 장점을 아내가 먼저 찾아내서 말해주는 거죠. 오늘 쓰레기 비워줘서 정말 고마워 혹은 피곤할 텐데 아이랑 놀아줘서 든든해 라는 말 한마디가 남편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싶게 만들거든요. 이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진짜 핵심인데요.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결국 남녀는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로 완성되는 존재예요.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는 같은 지구에 살고 있어도 마치 각자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탄하며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상대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다채롭고 재미있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부부 갈등을 성장의 계기로 바꾸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만약 세상에 남성만 있거나 여성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남성만 있다면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다가 질서가 무너졌을 테고 여성만 있다면 너무 현실적인 안전에만 집중하느라 새로운 도전은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인류가 지금까지 눈부시게 진화해온 건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존재가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의 차이를 결점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의 차이로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싸움을 줄이고 아이에게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주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아빠들에게는 아주 작은 마음 공부가 필요해요. 이건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기, 고마운 마음이 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하기, 그리고 내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로 전달하기 같은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부 관계의 안정은 이런 사소하고 긍정적인 행동들이 겹겹이 쌓일 때 비로소 견고해진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빠도 엄마도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는 장면은 아이의 마음에 아주 강한 잔상으로 남게 되죠. 우리가 배우자에게 화가 나고 좌절하는 건 종종 내 생각대로 상대가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데, 그 밑바닥에는 상대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상대에게 여전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엇갈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아이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 크게 싸웠더라도 마지막에는 서로에게 다가가 화해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아이에게는 그 어떤 교과서보다 훌륭한 배움이 되고 우리 가족의 유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미안해하기보다는 고생한 나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3번 중에 1번만 잘해도 충분하니까요. 이제 그만 죄책감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독여 주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댓글로 많이 나눠주세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소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